이전 영상에서 쿠팡 관련주들 반짝 상승 하락 혹은 그대로 하락 나올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했고, 많은 분들이 상한가를 기대했지만 하락 마감했죠. 동일하게 3월 16일에 네오 이뮨텍이 상장을 하고 역시 동일한 패턴으로 하락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네오 이뮨텍. 뒤로는 그냥 네오라고 칭할게요. 개념 숙지하시고요. 대응법도 숙지하시고, 차트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여기서 정보를 받았고요. 네이버 합병이나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생겼다. 여기서부터 매수를 하고 이제 닥치고 홀딩 하면 되는 거예요. 닥치고 홀딩을 했으면 이렇게 상장 전까지 가져가서 600% 가까운 수익권이 발생을 했고요. 급등으로 쉽게 초과 수익이 나왔어요. 이렇게 선반영 노리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후반영이 이제 선반영이 나온 경우에는 후반영에 확률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니까, 쿠팡 관련주들이 확률상 이제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선반영이 크게 나왔다 그러면 일정이 가까우실 때부터는 기대감을 낮추고, 기대치를 낮추고 가짜 반등을 주면서 거의 뭐 제자리까지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쿠팡 관련주 물린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정석 흐름이 안 나오고 반등이 좀 제대로 나와주길 바랍니다. 뭐 확률은 확률일 뿐이니까 예외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일정 당일에, 쿠팡 같은 경우는 3월 12일에 일정 당일에 많은 초보분들이 상한가를 갈 것이다, 여기에 기대를 두고 대응을 하셨겠지만 반짝 튀고 빠져버렸죠. 이후로도 좀 어려울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네오 같은 경우는 선반영이 없었어요. 선반영이 안 나왔죠. 일정이 가까운데도. 좀 많이 알려진 관련주는 제넥신이고요. 관련주는 댓글에 보시면 바로 갈 수 있게 적어둘 테니까 터치해서 보시면 되고, 아무튼 네오 같은 경우는 선반영이 안 나오면서, 거의 안 나오면서 일정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경우는 일정 하루 전에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3월 15일 오늘이죠. 월요일에 좀 반응은 나올 수 있어요. 좀 반응은 나올 수 있으나 일정 당일인 16일에는 반짝 상승 하락 혹은 그냥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엄청나게 낮은 확률로 후반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선반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낮은 확률로 후반영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역시 기대치는 낮추고 재료 소멸에 무게 두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 차이점 구별하시고,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략하게 재료 소멸 흐름 설명드릴게요. 카카오게임즈 상장 기대감으로 액토즈가 크게 올랐다가 하락이 나왔고요. 빅히트 상장 기대감으로 크게 올랐다가 상장되고 하락 나왔고요. 얘는 지노맨 컴퍼니 상장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하락 나왔고, 5일선을 타면서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5일선이 처음 이탈 나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현재까지의 흐름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마켓컬리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회복이 나왔네요. 관련주 볼게요. 네오 이뮨텍 관련주.
5개밖에 없어요. 5개밖에 없고, 신라젠은 정지 종목이니까 볼 게 없죠. 볼 게 없고, 또 신라젠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있으니까 나중에 이따가 보도록 하고, 전부 다 지분 투자, 지분 관련해가지고 엮여 있고, 차트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제넥신 선반영 흐름이 거의 없죠. 이때 왜 상승이 나왔을까? 18일에 2월 18일에 상승 이후 기술 이전 제약,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기술 이전 때문이지 인호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요. 이때도 튀었네. 3월 2일에는 임상 진입 소식, 그러니까 지원자 개별 호재로 올라간 거지 인호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인호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다. 지지는 92,000원. 92,000원이 이탈이 없으면 행보하다가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근데 92,000원 이탈하면 더욱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겠죠. 큰 추세는 이렇게 역배열, 여기를 뚫고 올라와야 돼요. 주가가 여기를 뚫고 종가상 올라와야지 힘을 낼 수가 있고, 그 전까지는 계속 빌빌거리면서 힘이 없을 겁니다. 윗꼬리 주면서. 현재는 이렇게 박스고요. 92,000원 지지가 단기로 중요하다. 하루 정도는 기대감이 있고, 혹은 아예 길게 봐야 돼요. 아예 길게 봐야 된다. 다음 유한양행도 관련주인데 전혀 선반영 흐름이 없이 하락이 나왔고, (1월에는) 12월 요때 상승이 나온 거는 레와미피드 서방정 위탁 제조 소식, 역시 인호랑 상관없이 나왔던 상승이고, 기대감도 없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적주다 보니까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또 큰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또 중기로 보면 별 걱정은 없어 보이고요. 단기로는 58,300원 지지가 중요합니다. 또 인호에 대한 기대감은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하나금융지주, 얘도 최근의 상승 이유는 금리 상승, 은행주들이 금리가 상승하니까 수혜를 받아서 올라왔던 것 같고요. 역시 인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한 게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래 에스텍 벤처 투자, 얘는 마켓컬리 때문에 상승이 나왔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인호 상장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갑자기 마켓컬리에 부각이 돼가지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보너스 수익이 나온 거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A의 이유로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B의 이유로 급등이 나와버린다, 이런 보너스가 터지는 경우가 있죠. 더러 차트상으로는 이쁘게 이렇게 추세 상승 중이었고, 정석 추세 박스네요. 상한가 다음날은 또 시초 반짝 상승 하락 주의해야 되니까 그것도 영상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역시 인호 때문이 아니라 마켓컬리 때문이다. 다른 이유로 상승이 나왔다, 단기 급등이 나왔으니까 추격보다는 이제 눌림 매수를 노려보자,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신라젠은 정지 종목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정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별 기대감은 없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루 정도만
이제 단타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유로는 재료 소멸을 주의하자. 뭐 오른 것도 없지만 그래도 오른 게 없어도 재료 소멸은 또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오른 게 없는데 하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식이 참 그래요. 아니 뭐 오른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로 오른 건 없지만 그 이후로 또 크게 하락은 하는 얼탱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신라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제 카페고요. 카페,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에 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 검색하시면 있어요. 이거 게시물을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고요. 차트 여기 있으니까 잠깐 설명할게요. 19년 7월에 신라젠이 강력한 호재가 뜨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인도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근데 저는 파동이 다 나왔기 때문에 가짜 반등이다, 조심해라, 빨간색 원에서 조심해라 했어요. 근데 빨간색 원 이후로 조금 오르죠. 조금 오르니까 또 제 말을 안 믿고 응 아니야 신아 니 말 틀렸어 이러면서 신나가지고 추가 매수하고 하시던 분들이 아이고 하한가를 3번 연속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동이 다 나온 종목들은 선반영이 이미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도 중요하고, 제 말도 기울여서 듣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7월 10일에 팩400에서 효능이 확인됐다. 근데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적어줬고요. 제가 남의 돈으로 투자를 하면 신라젠 절대 매수 안 한다. 근데 이 외인 빙구들은 계속 매수를 했다. 근데 외인 얘네는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느 종목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종목에서 크게 벌고, 또 얘네는 해지를 하거든요, 선물로.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개미는 그게 안 되니까 이것을 좀 잘 숙지해서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락 파동 속의 호재를 조심해라. 하락 파동 속의 호재. 이거 눈물의 사과방송한 전문가들 많이 있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난리를 치지만, 그러니까 차트를 배워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차트를 배우자 이겁니다.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이 봐봐, 팩400 때문에 이렇게 크게 올라갔어요. 1000%가 넘게 올라갔다고. 1500%. 이게 선반영이 다 나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파동이 다 나왔다. 그 이후로는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상승 다음에는 가짜 상승 주면서 가짜 반등 주면서 이렇게 하락을 한다. 여기도 가짜 반등 이렇게 가짜 반등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차트 나왔던 게 요구가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다 조심하라고 했고, 결국 정지까지 돼버렸죠. 선반영, 여기서도 선반영의 개념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 미친듯이 이렇게 크게 나온 애들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짜 반등을 주면서 크게 하락할 수 있겠구나, 요거를 생각하셔야 된다 요거예요. 결국 다 연관이 되는 내용이죠. 정리를 하자면 간단해요. 복습하시고 동일 대응하면 됩니다. 동일 대응.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영상에서 업로드 할 건데 이것도 똑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걸 복습했으면 이 다음 영상은 볼 필요도 없겠죠. 영상이 도움됐다면 1, 2, 3번 부탁드리고요. 무료 추천방 있으니까
카톡 주시면 안내 드립니다. 문자 말고 반드시 카톡으로 주세요.